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오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5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보이스피싱 관련 지급정지 업무 수행상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결정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2022년 10월 31일 월요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는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지급정지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가 잘못된 업무 매뉴얼에 따라 다른 금융회사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을 지연해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에 따르면요, 피해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 이용 계좌로 피해금이 송금 또는 이체된 경우 다른 금융회사에게도 지급정지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의 취지에 맞게 피해 신청 접수 시 다른 금융회사로 송금 또는 이체 여부를 적극적으로 파악한 후 신속히 다른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급정지 요청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점만으로는 금융회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데요. 하지만 해당 건의 경우는 업무 매뉴얼이 잘못되어 다른 금융회사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던 점을 크게 고려해서 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고 합니다. 즉, 본건의 경우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송금 또는 이체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이체 날짜와 이체 금액 등을 특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만 다른 금융회사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는 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피해자가 이체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었고 그 사이에 출금된 금액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라고 합니다. 본건 금융회사는 본건 분쟁이 제기된 1개월 후에 관련 매뉴얼을 개정해서요. 현재는 적극적으로 지급정지 요청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해당 부분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보이스피싱 사건 개요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작년이었죠. 7월 보이스피싱 사기범이요. 자녀를 사칭해서 요즘에 이런 거 많이 옵니다. 사칭해서 휴대폰이 수리 중이라서 휴대폰 인증 방식으로 문화상품권을 사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게 해달라는 SNS 메시지를 송부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거 받아본 것 같은데요. 아무튼 피해자는 사기범에게 신분증 그리고 은행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요. 이거 절대 알려주면 안 됩니다. 사기범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본인 휴대전화에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안타깝죠? 이게 이제 설치되면은 그때부터는 본인의 휴대전화가 아닌 게 되죠. 그래서 사기범은 탈취한 피해자의 개인 신용정보와 원격 제어된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해서요. A 금융회사로부터 비대면 대출을 받아 피해자 명의의 B금융회사 계좌에 대출금을 입금하고 이 중 일부를 C금융회사 제3자의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고 하네요. 사기 이용 계좌 지급정지 요청 관련 사건 개요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사기를 인지하고요. B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였고 B사의 직원이 피해자의 B사 계좌는 지급정지하였으나 C사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을 지연하는 사이 C사 계좌에서 자금이 출금됐다고 합니다. 아래는 신청인의 지급정지 요청 관련 금융회사의 업무 처리 및 사기 이용 계좌의 자금 출금 경과인데요.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신청인 피해자가 있죠. 그리고 사기범이 있는데 보이스피싱 탈취 정보로 대출금을 받아 B사 신청인 계좌에 입금했고 그리고 보면은 첫 번째로 정보 편취, 휴대폰 원격 제어 기능을 확보 위에서 설명드렸죠. 그리고 보시면 사기범이 신청인의 B사 계좌에서 C사 제3자 계좌로 땡땡 만원을 이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B사에 최초 사고 신고를 했고 계좌 지급 정지 요청 및 타행 등 자금 이체 여부 문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제 B사가
신청인의 비사 계좌를 지급정지했겠죠. 그리고 비사가 타행 이체 여부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직접 거래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하도록 안내했다고 합니다. 시사 계좌에서 땡땡 만원이 출금됐고요. 거래 내용을 확인해서 비사에 다시 사고 신고를 했고 시사의 계좌 지급 정지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시사는 해당 계좌를 지급 정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출금된 후겠죠. 늦어졌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분조위의 결정 내용 보시면요. 동사건은 지급정지 요청이 지연되는 사이 자금이 출금되어 피해자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것이고요. 지급정지 요청 지연은 비사가 잘못된 상담 매뉴얼에 따라 보면은 상담 매뉴얼 보니까 참고적으로 비사는 업무 매뉴얼상 신고인이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해서 신고토록 하고 있었는데 본건을 통해 직원이 확인해서 사고 접수토록 개선했다고 합니다. 좀 더 빠르게 하는 거죠, 지금. 아무튼 해당 상담 매뉴얼에 따라 피해자에게 시사와의 거래 내역을 직접 확인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하도록 안내하여 피해자가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된 것이 원인이었다고 하네요.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영상이요. 거래 내역 등 확인 의무가 금융회사에 있으므로 이에 따라 비사가 거래 내역을 확인해서 시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였다면 피해자의 손해 규모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법을 알아두면 이럴 땐 되게 좋거든요. 저도 시간 날 때마다 법을 공부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요. 아무튼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행령 제3조에 있는데요. 피해구제의 신청해서요. 제1항 단서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피해자의 성명이나 이름이죠. 생년월일 그리고 연락처 주소, 피해 내용 및 신청 사유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명시적으로요. 그리고 법원도 지급정지 관련 금융회사의 불법 행위야 발생된 손해의 인과관계가 확인된 경우 금융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하네요. 보면은 A 금융회사가 피해금이 이체된 B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면서 피해구제 신청서 제출을 누락해서 B 금융회사 계좌의 지급정지가 해제되었고 이로 인해 인출된 피해 금액을 A 금융회사가 100%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도 있고요. 비사가 타 금융회사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 의무를 위반해서요. 피해금이 인출되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해금에 대해 손해배상토록 결정했다고 합니다. 지급정지 조치가 정상적으로 처리됐을 경우 현실적으로 피해 방지가 가능했던 금액이라고 하네요. 향후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 당사자, 신청인 및 피신청인, 양 당사자죠. 조정안 접수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 성립, 재판상 화해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고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9조에서 나와 있습니다. 부침으로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및 동법 시행령 발췌본이 있는데요. 해당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있습니다. 꼭 다운로드 한번 받아보셔서요. 절대로 보이스피싱에 말려들면 안 되기 때문에요. 이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도 한번 3조부터 해서 4조 이렇게 있습니다.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저도 이거 보면 이 상황이 몇 번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명하게 대처하시는 저와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해당 컨텐츠 말씀드려 보니까요. 해당 보이스피싱 관련해서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고 혹시나 누군가에서 모르는 전화나 아니면 모르는 부탁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해당 앱을 설치하고 10년째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절대 알려주면 안 되구나.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도 꼭 챙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은 내일도 더 좋은 콘텐츠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콘텐츠는 무엇일까 고민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